제가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무자를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 워크숍에 오신 핀테크 스타트업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박기경 통역사입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화면 잘 보이시죠? 잠시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박기경 한영 동시 통역사고요. 저는 큐리어스 인터프리터, 이제 호기심 많은 통역사라는 이름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국제회의 통역도 하고 있고, 세미나 영어 모더레이터도 하고 있고, 또 영어 피칭하시거나 PT하는 기업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관계가 없는 일들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글로벌 현장에서 이제 설득을 하시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풀어가는 어떤 하나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글로벌 현장에서 설득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멀티플레이어라는 점입니다. 아마 지금 회사에서 맡고 있는 업무 진짜 많으실 거예요. 또 기업에 따라서 오늘 제가 리스트를 살짝 봤는데 대표님들도 계시고 실무자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그 스타트업 대표님을 뵌 적이 있었는데 이제 교육 플랫폼 쪽이셨거든요. 대표님께서 투자자도 만나고 이런저런 일도 하시지만 직접 영업도 하시고 음악도 하시고 음악도 만드시고 굉장히 바쁘시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멀티플레이어죠. 네, 저는 스타트업은 아니지만 저의 첫 직장은 컴패션이라는 NGO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마케팅 팀이 처음 꾸려질 때 큰 꿈을 갖고 이제 이 NGO에 합류를 했었어요. 지금은 직원들이 1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제가 조인했을 때만 해도 2005년 정도에는 4~5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면접을 볼 때는 모두 바이링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바이링걸은 저랑 대표님 딱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포지션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스페셜리스트였는데 이상하게 해외에서 이사님이 오신다. 그럼 이사회 통역을 하라고 하고 콘서트에서 해외 가수가 방한해서 컴패션 소개를 한다. 그럼 갑자기 저는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바로 경기장에 가서 무대에서 통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신혜라 씨나 누가 나가신다 하면 또 쫓아가서 통역하면서 막 쓰레기장 돌아다니고 그런 멀티플레이어의 삶을 살았어요. 그 3년간 NGO에서 일을 하면서. 아마 스타트업과 NGO가 인력을 무한대로 뽑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들의 숙명인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업무 중 하나로 통번역을 수행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통번역사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어제 회사 필요에 의해서 통번역을 종종 수행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의 그 25살, 28살 그때 저에게 2시간 동안 지금의 제가 뭔가를 나눠준다면 뭐가 가장 도움이 될까 고민을 좀 해보고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2시간 동안 제가 모든 스킬을 전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이제 통역을 하시면서 번역을 하시면서 이런 기준을 갖고 이런 시각을 갖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것들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진행 순서입니다. 오늘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제가 통역 위주로, 두 번째는 번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 아시겠지만 통역은 말로 이루어지는 언어 간의 전달 과정이고요. 또 번역은 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각각 그 1부, 2부 마무리할 때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는 아까 이제 김종훈 사원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혹시 통번역센터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 그때그때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 저희 통번역센터 직원분께서 체크를 해놨다가 담당자님께서 답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2시간을 이제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통역을 하실 때 사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본인이 이제 이런 통역 준비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통역을 하실 때 이제 노트 테이킹을 하실 수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노트 테이킹의 원리를 이해하고 스스로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통역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갑자기 영어를 막 가르쳐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통역 프로세스를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 내가 부족한 부분은 이쪽이구나. 그럼 제가 말씀드린 각각 솔루션 중에 이것을 내가 좀 활용을 해서 연습하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가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번역을 하실 경우에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서 번역하는 걸 조금 더 연습을 해볼 거고요. 난해한 문장은 좀 재구성해서 번역하는 약간 번역할 때 문장을 좀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을 몇 가지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번역을 이제 직접 수행하시기도 하지만 의뢰하실 때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 뭐 어떤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통번역사에 요청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이제 좀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핀테크 스타트업이 통역이 필요한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투자자들을 만나서 사업을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파트너사와 협상을 한다든지 해외 투자자나 해외 파트너사의 경우에는 이제 통역이 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IR 피칭 아마 많이 하실 텐데요. 또 해외 투자사가 이제 심사역으로 있는 경우에는 아마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도 영어 통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데모데이를 하고 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네트워킹을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예전에 제가 그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하는 데모데이를 갔었는데 그 데모데이를 항상 하고 나면 이제 네트워킹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투자자사와 또 이제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대화를 하시게 돼요. 그때도 통역이 필요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미팅을 할 때 밥을 먹으면서 진행되는 미팅, 밥통이라고 저희는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상황에서 통역이 필요하신데 이것을 이제 내부 인력이 소화를 할지 아니면 뭐 전문 프리랜서 통역사를 뭐 그때그때 고용할지는 이제 전략적으로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첫 번째 IR 피칭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내부에서 연습을 해서 소화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IR 발표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나 회사 내부 직원이 직접 하시는 게 투자사에 신뢰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질의응답 같은 경우도 뭐 예산 질문 리스트업을 외우시고 예상외 질문 뭐 그것도 백업 리스트를 작성한 다음에 그 경우에도 대답을 외워놓으시고 제가 추후 약간 질의응답 답변 요령법도 시간이 되면 좀 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이제 투자자에게 사업 소개하는 부분도 좀 달달 외우셔서 내부에서 소화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사나 어떤 파트너사를 만났을 때 이제 항상 루틴하게 회사 소개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준비를 좀 정리를 해 놓으셨다가 한영으로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외워서 발표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질의응답이 나왔을 때도 그 부분은 이제 연습을 해놨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답변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투자사나 파트너사와 협상을 할 때 이거로 치우겠습니다. 네. 소리 괜찮으신가요? 네네. 전략적으로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 이상 정도 알아들으신다 하더라도, 이제 대표님들이 이제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프리랜서 통역사를 고용할 때도 있으세요. 그리고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자신 있어 보이게 연출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니즈가 있을 때 또 통역사를 고용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이제 데모데이 후에 네트워킹도 웬만하면 내부에서 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모데이 후 네트워킹 같은 경우는 좀 편안한 분위기라서 영어 문법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자신만의 그런 캐릭터,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것도 이제 전략적으로 좀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내부에서 소화하실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통 네트워킹 할 때 이제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발표 잘 들었다, 아까 질문 감사하다, 이러이러한데, 이러이러하다. 이제 머릿속에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서 한영을 다 정리해서 그런 것들은 좀 통역을 담당하실 분이랑 또 직접 발표하실 분이랑 같이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밥통인데요. 내부에서 이것도 소화를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을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부 직원이 이 밥통을 맡게 됐다. 그러면 나는 밥을 못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통역을 하게 될 상황에는 항상 노트와 펜을 지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가끔씩 뭐 대표님이나 이제 같이 있는 파트너사가 통역사도 밥 드시면서 통역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대화가 계속 오고 가기 때문에 그 대화가 오간다는 건 통역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밥은 못 먹는다 생각하고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통역이 필요한 상황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통역의 종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역에는 크게 동시, 순차, 릴레이, 위스퍼링 등이 있는데요. 이제 그것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이제 아마 동시 통역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자가 말하는 것을 직접 듣고 바로 동시에 통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국제회의 가셨거나 세미나를 가셨을 때는 이제 동시 통역으로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동시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게 순차로 진행하게 되면 그 세미나 시간이 2배로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또 그 회의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가 아니라 2개가 아니라 뭐 3개다. 그러면은 이제 순차로 감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동시 통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짝을 이뤄서 통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루 동안, 뭐 이틀의 회의 동안 커버해야 되는 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6시간 회의에는 한 65페이지 빡빡한 분량의 정보를 처리한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둘이 같이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순차 통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자가 말을 하는 걸 듣고 그거를 이제 그분이 말씀을 끝나면 제가 바로 이어서 통역하는 형태고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회의는 순차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순차가 동시보다 쉽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사실 순차로 이루어지는 고위급 회의나 전문가 회의 아니면 무대에서 사진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는 순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시보다 압박감이 훨씬 큽니다. 내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는 이제 단순히 통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앞에서 연설하는 사람처럼 퍼포먼스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압박감이 훨씬 큽니다. 그 외에는 이제 위스퍼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동시 통역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뭐 한두 명밖에 없다. 이럴 경우에는 그 통역이 필요한 사람 뒤에 통역사가 앉아서 귀에 속삭이듯이 위스퍼링을 해주는 통역입니다. 사실 이제 통역사 입장에서는 이게 부스가 없이 현장 소리를 직접 생귀로 듣고 하는 거라서요. 그 현장이 뭐 마이크가 엄청 울린다, 뭐 스피커가 굉장히 울린다 하면 그 커버리지라고 하는데요. 그 통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위스퍼링이 동시 통역이기 때문에 내가 들리는 그 귀에 꽂히는 소리가 제가 말하는 소리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종일이면 2명의 통역사를 교대로 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개 이상의 언어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 중국어, 영어의 연사들이 나올 때 보통 영어 통역사들은 중국어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어 연사가 발표를 하면 중국어 통역사가 중한으로 통역을 하고 그것을 듣고 그 한국어를 듣고 영어 통역사가 한영어로 통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동시로 진행을 하게 되면 뭐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뭐 릴레이를 순차로 하는 경우도 어쩌다 보았지만 이제 추천하진 않습니다. 회의가 2배가 아니라 3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뭐 원격 동시 순차 회의 같은 경우에는 뭐 동시나 순차를 뭐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하시죠? 화상 회의 플랫폼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줌 같은 경우에는 뭐 원격 동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춰져 있고요. 물론 비용을 추가로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원격 순차 회의 시 좀 유의할 사항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세팅의 통역을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주로 제 비즈니스 회의, 순차 통역으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회의를 아마 소화를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황을 들어봤더니 이 세팅이 내가 소화하기엔 조금 무리다. 순차가 아닌 동시로 이루어지는 게 나은 것 같다. 할 때는 전문 통역사를 고용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내부 직원이 그 대표님 발표를 통역하기로 했었는데 그 즉각적인 이제 질의응답이 추가되면서 이제 제가 전날에 갑자기 투입이 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순자 통역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몇 년 전 신문에도 났었는데요. 외국인이 한 음식점 메뉴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이제 소셜미디어에 이거를 올렸어요. 원래 이 메뉴의 이름은 뭐였을까요? 네, 바로 딱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원조 할머니 뼈다귀탕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꼭 오늘 하루 종일 이제 2시간 동안 강조를 하게 될 텐데요. 통역은 빠르게 1대1로 단어를 바꿔주는 작업이 아닙니다. 화자의 말을 들으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캐치하고 또 그걸 다른 언어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것 같지만 이 장벽을 넘어서야지만 통역을 효과적으로 또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동시 통역이라는 그 과정도 가능한 게 어쩌면 이게 단어를 빠르게 치환해 주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단순한 진리 같지만 이게 머릿속에서 이제 깨달아져야지만 동시 통역도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순자 통역 프로세스입니다. 이제 먼저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기억을 했다가 연사가 말이 끝나면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외부에서 보이는 거는 듣는 것과 메시지 전달입니다. 그런데 이제 통역사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기억하는 작업이겠죠. 그래서 이제 통역 역량은 이 4가지 부분에서 어디에서 부족하냐, 어디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량의 차이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통역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이제 통역 수업, 첫 수업 때 이제 교수님께서 이 프로세스를 이제 칠판에 단계별로 이렇게 딱딱딱 적어주시고서 이제 각자 자기 진단을 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나 통역이 안 돼. 이렇게 하면 이게 개선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영어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단계에서 어디가 안 되는지를 잘 아시는 게 그 개선하는 데도 더 효과적으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좀 봐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듣기가 안 돼. 그러면 내가 어휘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익숙하지 않은 억양일 때만 좀 들리지 않는 건지 아니면 내가 듣는 속도가 좀 느리게 느껴지는 건지 사실 듣는 속도가 느린 것은 다시 말해서 이해 속도가 느리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내가 분석력이 좀 떨어지는 건가? 아니면 기억이 좀 잘 안 난다. 단기 메모리가 좀 떨어진다. 아니면 노트 테이킹을 했는데 내가 내국의시를 못 알아본다. 또는 앞단은 다 됐는데 이제 메시지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가 말하는 그 발화 속도가 너무 느리다든지 아니면 내 영어를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다든지 아니면 좀 자연스럽게 영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든지 그래서 내가 이 단계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더 명확하게 좁게 이제 진단을 하실수록 그 효과적으로 개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어떤 줄리아드에서 공부하시는 어떤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5시간씩, 6시간씩, 8시간씩 연습하지 말고 20분만 하더라도 내가 어디가 안 되는지 그 악보에서 그 딱 몇 마디를 딱 파악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팔아. 그렇게 하면 그 20분의 연습이 5시간의 효과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통역, 번역 실력, 영어 실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하나하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통역 역량과 영어 역량은 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어휘 부분은 이제 발화 부분에서 말씀드릴 거라서 이제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좀 듣기가 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이해하고 분석하는 게 좀 딸린다 하실 때는 이제 영어 커뮤니케이션 구조에서 좀 주의하면서 듣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액티브 리스닝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능동적으로 듣는 연습을 하셔야 된대요. 그것도 되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잖아요. 그럴 때는 들으실 때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보통 2가지로 메시지가 구성이 됩니다.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좀 예외지만 어떤
대해서 뭔가 주장하는 사설 글도 그렇고요. 또 뭔가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요. 먼저 내가 주장하는 사실을 서술하고 그 다음에 because, 이유가 무엇이고 for example, 그래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렇다. 항상 이 3단의 구조를 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으실 때, 통역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실 때 그냥 흘러 들으시면 안 되고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구나. 아, 지금 이유를 말했네. 아, 근거를 3개 들었구나.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질의응답에서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이것에 이제 착안을 해서 이제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질문을 들었을 때 이 구조로 답을 이제 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까지 얼마의 투자를 받아서 뭐뭐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먼저 답변을 하시고,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대화 중인 투자자가 몇 곳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근거를 들으셔야 되잖아요. 현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쪽과 대화 중이고 조만간 텀시트를 받기로 했다. 이렇게 예상 못한 질문도 3단계로 답변하는 걸 좀 구조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좀 당황하지 않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들으실 때도 아, 이 사람이 근거를 얘기 안 했네, 이유를 말 안 했네, 이렇게 좀 더 쉽게 파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들으실 때 어느 게 핵심 부분이고 어느 게 부차적인 내용인지도 이제 좀 구분을 하면서 듣는 것도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그냥 말씀드리면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니까 추후에 오늘 이제 노트 테이킹 연습을 할 텐데 그때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ED.com은 아마 잘 아실 텐데요. 거기에서 말이 너무 빠르지 않은 영상, 조금 내용이 전문 지식이 없어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좀 일상적인 내용 하는 그 영상을 고르신 다음에 이제 들으시면서 내가 이걸 듣고 나서 뭐 10분짜리 TED를 듣고 나서 친구에게 설명해 준다고, 요약을 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이제 노트에다가 중요한 그런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뼈대만 이렇게 적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적는 거는 이제 뒤에서 노트 테이킹 방법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능동적으로 듣는 연습, 액티브 리스닝 연습을 하시면 듣기가 좀 빨라집니다. 듣기가 빨라진다는 것은 이제 사람이 말할 때 원어민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속도가 2분이었으면 그 2분 안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듣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읽으면서 분석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사설이에요. 그래서 opinions 섹션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즈의 opinions에 가시면 그 사설이 주장 근거가 조리 있게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연습할 때 좋습니다. 처음 연습할 때는 잘 쓰여진 글, 잘 쓰여진 오디오를 듣고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막 엉터리로 쓰여진 글 가지고 연습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사설을 가지고 연습하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부터 영어 기사를 가져오면 좀 당황하실 것 같아서 첫 번째로는 한국어 사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통번역 대학원에서도 실제로 처음에 노트 테이킹 연습할 때는 한국어로 먼저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지금 이게 웨비나 세팅이라서 여러분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종이를 하나 앞에 가져다 놓으시고 이 글의 내용을 기억하는데 필요한 핵심 단어를 한 10개 정도로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사실 이거 제가 시키고 싶은데, 잠깐만요. 네. 지금 일단은 그냥 읽어보고 이제 다음 연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종이에 내용에 집중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딱 단어 10개 정도만 적는다 생각하고 이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를 초연결 사회라고들 하잖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 친한 후배가 초연결 사회 얘기를 꺼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활동을 활발히 하는 편이 아니어서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경험담을 풀어놓았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밤 9시쯤 반려견을 산책시키러 나갔다가 반려견이 목줄을 풀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놀란 아들의 전화를 받고 온 가족이 어린 반려견을 찾아 집 주변을 백방으로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찾을 수가 없어 속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그때 길에서 만난 이웃이 당근마켓에 올려보라고 권했습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강아지 사진과 잃어버린 시간, 장소, 연락처를 올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닮은 강아지를 근처에서 봤다는 전화였습니다. 사이트에는 응원 댓글과 비슷한 강아지를 봤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습니다. 밤늦도록 함께 강아지를 찾아준 낯선 친절한 이웃들 덕분에 2시간 반 만에 숲을 사이에 웅크리고 있던 반려견을 찾았습니다. 그 후배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앞집,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릅니다. 파편화되고 정이 메말라 간다지만 온라인 속 이웃밖 진짜 동네 이웃의 훈훈함이 느껴져 마음이 놓였습니다. 네, 단어를 좀 적으셨나요? 이제 통역을 할 때 아마 통역을 하는 상황이었으면 지금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영어로 이제 쓰신 단어를 보면서 연결을 해서 이제 통역을 하셨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만 좀 느껴보시려고 간단하게 연습을 해봤는데요. 제가 영어 글로 한번, 영어 사설로 살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핀테크 리뷰에 실린 기사고요. 9월 29일에 올라왔던 기사입니다. 이 글도 이제 아까 한글 글보다는 한국어로 쓰여진 어떤 그 사설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제 기억하는데 필요한 핵심 단어만 내가 딱 10개만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Global lockdowns forced all sectors of society to find new, technologically driven ways of continuing daily activities. The result is threefold: a permanent reshaping of consumer behavior, a resetting of expectations, and an acceleration towards digitalizing everything from commerce and entertainment to banking. 자, 10개 단어 어떤 걸 적으셨을까요? 사실 통번역 대회에서 처음 연습할 때 2번 읽어줍니다. 천천히 2번 읽어드리니까요. 지금 어려운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하이라이트를 했던 거는 이걸 듣고 나서 제가 만약에 통역을 만약에 2문장 안으로 한 요약을 하라고 했다면 저는 아마 이 단어들을 좀 체크해놨을 것 같아요.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뭐 글로벌 락다운, all sectors, new technologically driven ways, daily activities.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이 연결되는 것은 아마 머릿속의 내용을 이해하셨던 기억이 날 거기 때문에 이제 다 받아 적는 건 아니에요. 속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글로벌 락다운으로 인해서 모든 부문에서 일상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술적 해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아마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액티브 리스닝은 분석하면서 듣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갑자기 the result is threefold 하면 뒤에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예측은 3가지 뭔가 얘기해야겠구나. 그래서 그 3가지를 귀 쫑긋하고 이제 들으면서 하나하나 적는 거예요. 뭐 consumer behavior, expectation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모든 게 디지털라이즈 했구나. 이렇게 3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예측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글 다음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아까 제가 그 영어 글을 보면 아니면 영어로 말하는 것을 보면 이제 논리적으로 말할 경우에 또 주장을 말하고 이유를 말하고 근거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뒤에는 뒤에 글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말했는지 근거들이 나옵니다. 소비자가 이러이러했고 뭐뭐 했고 이렇게 들으실 때 그냥 멍 때리면서 들으시면 나중에 딱 연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내가 통역하는 상황에서 휘발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액티브하게 분석하면서 들으셔야지 이제 통역할 때 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노트 테이킹 한 것도 저희가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노트 테이킹 기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 통역 기술 중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것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노트 테이킹은 속기가 아닙니다. 글씨를 빨리 적는 게 아니고요. 들리는 대로 다 적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대1로 다
그러니까 언어를 이 언어에서 저 언어로 치환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분석한 메시지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듣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네, 듣고 이해하는데 더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노트 테이킹은 보조 도구일 뿐입니다. 네, 통대에서 저희가 노트 테이킹을 처음 할 때 되게 신기한 현상이 있어요. 노트 테이킹 할 때 갑자기 귀가 이렇게 딱 안 들리는 현상인데요. 이거를 노트 테이킹 하실 때 여러분을 조금 더 믿고 다 적는데 신경을 쓰시게 되면 갑자기 귀가 안 들려요. 그래서 나를 믿고 좀 덜 적고 핵심어 위주로 적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신문 사설 연습을 할 때 이제 10단어만 적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정말 딱 핵심 뼈대 내가 어느 길을 갈 때 어떤 지도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제 기억을 이제 도와준 도구로서만 활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적는 수준은 통역사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 좀 더 자세히, 어떤 사람 조금 덜 써도 할 수 있고 각자 그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통역에 투입되기 전에 미리 좀 연습을 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수직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업 내용을 적듯이 이게 줄줄이 길게 쓰시면 이제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예는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수직으로 적어서 내용의 흐름이 딱 한눈에 노트를 봤을 때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논리로 기억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뭐 수치라든지 시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적는 것이 좋고요. 반복되는 개념이 있다면 이제 기호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실망스럽다, 안타깝다. 저는 그거는 약간 스마일 입 이렇게 뒤집어진 거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제가 뒤에서 좀 더 보여드릴 거예요. 뭐뭐 하길 바란다, 뭐뭐 하길 원한다, 뭐뭐 하길 소망한다 이런 것 저는 하트를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만의 기호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게 노트 테이킹 했던 사진을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캡처를 해서 좀 공유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단어를 이렇게 길게 쓴 게 아니라 좀 더 축약된 단어, 축약된 기호를 사용했죠. 그리고 보시면 한 줄에 이게 쫙 일렬로 쓴 게 아니라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수직으로 한 줄씩 밀리면서 쓴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왼쪽을 보시면 I, 하트, 사과, 그리고 이게 포럼이거든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국제회의 앞에 그 인사말, 그 개회사 부분에서 오늘 굉장히 굉장히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아니면 결실을 맺는 포럼이길 바란다 이런 말이었었어. I wish you a fruitful forum. 제가 그거를 이렇게 노트 테이킹을 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완전 모든 말을 다 적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억만 도움이 되도록 이제 노트 테이킹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SVO, XVO 이게 O와 B는 좀 사람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제가 구조선을 이렇게 딱 그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TX request for discount. We will give TX some options. 이거를 만약에 노트 테이킹 한다면 주어 TX를 쓰시고 아마 저는 required를 IQ 정도로 쓰고 discount, DISC 이 정도로 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문장이 내용이 바뀌니까 이제 가로선을 긋고요. We give options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보시면 그 required하고 give에 이제 점이 똑똑 꽂혀져 있죠. 혹시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혹시 아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네, 내부자는 안 되고요. 네, 제 앞에 계신 전문 현진 조님. 네. 이따가 제 거 카톡 아이디? 이렇게 쿠피 쿠폰 받으실 수 있는 거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내주세요. 맞습니다. 시제입니다. 그래서 request, 혹시 저분 내부자 아니신가 모르겠네요. 네. 내가 요청을 했다. 과거의 경우에 저는 왼쪽에 점을 찍고요. 그다음에 뭐뭐 할 거다 하면 오른쪽에 점을 찍습니다. 왜냐면 모든 걸 다 적을 수는 없는데 이 시제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요청을 했다는 건지 요청을 할 거라는 건지 그건 통역할 때 너무 중요한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물론 각각 사람마다 조금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꺽쇠를 왼쪽으로 올라가게 하면 과거고 오른쪽 올라가게 하면 미래고 이렇게 조금씩 방법은 자기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그 노트 테이킹을 하실 때 또 표시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메시지 간의 관계인데요. 이제 세 문장을 보시면 이제 두 문장은 동일한데 그 사이에 그 트랜지션, 연결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연결어가 없이 그냥 연결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however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consequently라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표시해주지 않으면 앞 문장과 뒤에 문장과의 인간관계가 그러니까 틀려지게 됩니다.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꼭 표시를 해주는데요. 그 표시하는 방법은 자, but, however, on the other hand 같은 경우 저는 be 하고 이렇게 슬래시로 하고요. though, despite, all the while 이것도 따로 표시를 하고요. 제가 뒤에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but, however, on the other hand 같은 경우는 저는 be 하고 슬래시를 쓰고요. though, despite, all the while 라는 tho라고 쓰고요. because는 이게 수학 기호죠. 이렇게 씁니다. as a result는 저도 수학 기호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가끔씩 이제 화살표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표시할 땐 전 to를 씁니다. 이어서 이제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노트에서도 B가 앞에 있죠. 그럼 앞에 내용이 역접됐다는 것을 이제 노트 보아도 이제 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통역은 1:1 치환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트 테이킹할 때 들리는 단어를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분석한 메시지를 적어야지만 이 노트 테이킹이 통역에 방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숫자 통역할 때는 연사가 말을 딱 끝나자마자 바로 통역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노트 테이킹 한 걸 봤을 때 내가 바로 이해가 돼야지 됩니다. 예를 들면 말하다, 발표하다, 선언하다, 언급하다는 그냥 하나로 이제 어떤 그 개념을 퉁쳐서 말하다라고 제가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desirable하다, satisfactory, good, quality 이렇게 그런 것들은 이제 good 아니면 저는 웃는 표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이제 to take stock of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어서 to take stock of the current situation 하면은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보다, 확인해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이거를 to take stock of라고 노트 테이크 하는 것보다는 consider한다 아니면 확인한다 이렇게 내가 한번 소화해서 이해한 분석한 단어로 적어주시는 게 통역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유용한 키워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lease, fortunate, 웃는 얼굴, unhappy, unfortunate, 안 웃는 얼굴, 뭔가 very, 어쩌고저쩌고 하다면 저 밑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뭘까 땡땡 이렇게 줄을 그은 거 보실 수 있죠. can, must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이렇게 티크를 한다든지 느낌표라든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must go 라고 한다면 go하고 뭐 느낌표를 표시한다든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꼭 해야만 한다 그러면 can 다음에 이렇게 땡땡 이렇게 밑에 표시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잠깐 연습을 조금 해볼게요. 제가 이것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미팅 결과가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습니다. 노트 테이킹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종이가 있으신 분은 앞에 놓고 한번 제가 30초 드릴게요. 20초 드릴게요. 노트 테이킹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미팅 결과가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습니다. 네. 제 앞에 있는 분이 끝나서 저도 넘어가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팅을 이렇게 X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테이블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뭐 M이라 쓸 수도 있고요. 미팅 결과가 만족스럽다. 웃는 얼굴. 아마 결과가 만족스럽다. 그러니까 결과라는 것, 오늘 미팅의 결과라는 건 이미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적지 않아도 돼요. 최소한 적는 게 듣는 데 더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적을 것 같고요. 문장이 바뀌고 하지만 B 표시했죠? 그다음에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바로 제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통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 노트 테이킹 통역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다음 미팅은 11월 2일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 시간, 플랫폼 등은 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20초 드릴게요. 한번 노트 테이킹을 해봅시다. 다음 미팅은 11월 2일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 시간, 플랫폼 등은 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똑같이 미팅은, 근데 아직 지금 일어나는 미팅이 아니라서 저는 점을 오른쪽 위에다 찍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 2일. 그렇게 표시를 하고, 이제 문장이 바뀌었으니까 가로줄을 긋고, 장소, 시간, 플랫폼. 이렇게 뭔가 막 나열해서 나올 때는 일단 적으셔야 돼요. 휘발되거든요. 그래서 장소, 시간, 플랫폼 하고서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tell 하고 그것도 미래지만 이제 영어로 말할 땐 사실 장소, 시간, 플랫폼이 뒤에 나오니까 여유가 되면 저는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이때 말해야지 이렇게 표시까지 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노트 테이킹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말이 느린 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노트 테이킹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노트 테이킹은 최종 어떤 목표가 아니라 그냥 수단이거든요. 여러분들의 기억을 돕는 수단. 통역을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니까요. 평소에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발화 부분에서 이제 아까 이제 4개의 프로세스 중에서 마지막 단계 그 발화 부분이 조금 안 된다 하는 경우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진단이 나올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기초적인 어휘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중고등학교 어휘집 뭐 능률에서 나온 것 뭐 그런 등등등 책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주일 안에 한 번 보고 2주 안에 3번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 이상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늘어지게 뭐 6개월 동안 한 번 보겠다 하지 마시고 만약에 중고등학교 어휘집이라면 진짜 1, 2주 안에 몇 번 보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이제 해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비즈니스 상황에서 필요한 어휘나 표현이 좀 부족하다면 저는 여기 보이실런가 모르겠지만 비즈니스 영어회화 이메일 표현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지윤이라는 분이 쓰신 건데요. 이 책이 이렇게 두껍고요. 이제 각각 상황마다 쓸 수 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이어 만나기 전이다. 그럼 그 미팅 전 섹션을 찾아서 미리 좀 시뮬레이션 하면서 내가 이거 쓸 수 있겠다.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뭐 내가 장소를 요청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협상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섹션을 찾아서 그 부분을 좀 이제 파아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그러니까 닥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기억이 잘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초 어휘도 알고 비즈니스 상황에서 필요한 어휘도 알겠는데 이제 말이 안 나온다. 그래서 스피킹 연습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저는 뭐 전화, 화상, 영어, 활용도 추천을 합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는데 만약에 스피킹이 상급이 아니다라면 저는 뭐 랭디처럼 그냥 필리핀 선생님과 하는 전화 영어도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교재도 정리되어 있고 이제 회당 뭐 8,000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제 아들이 중1이라서 제가 이제 플랫폼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랭디가 가성비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발음이 좋은 사람보다는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선생님을 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럼 몇 번 이 사람 저 사람 해보다 보면 감이 오실 거예요. 만약에 스피킹이 상급이다. 그런데 스피킹 연습을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링글 같은 사이트를 추천해요. 여기는 회당 25,000원, 뭐 그게 20분이고 뭐 40분이면 되게 비싸져요. 45,000원인가? 이제 아니다. 20분이 45,000원인가? 하여튼 꽤 비싸져요. 그래서 부담스럽고 미국 시간대로 시간 잡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선생님들 퀄리티는 굉장히 좋아요. 아이비리그 선생님들이고 이제 교재도 되게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나의 수준에 따라서 가성비 있게 연습을 하시는 것도 전 추천드리고요. 또 발화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섀도잉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내가 스피킹은 좀 하는데 내가 말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럴 때는 이 유창성을 개선하는 데 섀도잉 연습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1초 뒤에 뭔가 따라하는 연습을 한다든지 하는 게 섀도잉입니다.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한번 데모를 조금 보여드리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는 걸 해볼게요. 영상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공유하는 세로 공유를 이거를 하면서 소리 공유. 네, 알겠습니다. 자, 소리 들리십니까? 저도 잘 들려야 되죠.
조금만 I 보여드릴게요. used to think I the used to whole think the whole purpose of life was pursuing happiness. Everyone said the Everyone path to said the happiness path to was happiness was success. success. So I searched for that ideal job, that perfect boyfriend, that beautiful apartment. 아, 아래 CC가 뜨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쉐도잉을 하실 때 먼저 듣고 1초 뒤에 바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한 다음에 제가 그거 요령, 좀 더 도움이 되는 요령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준비하시고요. 해보겠습니다. I used to think the whole purpose of life was pursuing happiness. Everyone said the path to happiness was success. So I searched for that ideal job, that perfect boyfriend, that beautiful apartment. But instead of ever feeling 네, 어떠셨나요? 네.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데요. 이제 쉐도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따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용을 생각하면서 따라 하시면 내가 미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문장을 다른 방식으로도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한국어로 이제 그 팟캐스트나 뉴스 하는 거 쉐도잉 해보시면 더 어려워요. 말 진짜 빨라서. 그런데 이제 쉐도잉 연습을 이 정도 속도로는 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말을 그래도 좀 천천히 차근차근 끊어가면서 하는 스타일이라서요. 이 정도 속도로 이제 쉐도잉이라는 것을 좀 추천을 하고요. 좋은 점은 쉐도잉을 많이 하면 듣기 속도가 또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어민이 말하는 속도만큼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제 통역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할 때 막 지하철이나 이렇게 오고 갈 때 그런 짝투리 시간에 쉐도잉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면서 연습하면 속도가 정말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자, 네, 거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1부. 자, 강의를 듣고 이제 남는 것이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생각한 것들이 이제 행동으로 이어져야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쪼개서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듣기, 이해, 분석, 기억, 메시지 전달해서 뭐가 안 되는지 좌측에 오늘 주무시기 전에 꼭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 솔루션 부분에 내가 그러면 어휘책을 파야겠다. 내가 말하기 연습을 해야겠다.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0월 19일이죠. 12월 말까지 지금 3개월이 조금 안 남았는데요. 그 3개월 기간 동안 내가 한 단계 성장하겠다라는 목표로 3개월만 좀 열심히 꾸준히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통역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이게 준비에 따라서 그 통역 퀄리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회의 목적이 뭔지, 이게 단순히 회사 소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상을 위한 회의인지, 또 발표나 네트워킹 자리에서 내가 옆에 따라다니면서 하는 통역인지 이런 회의 목적과 상황을 좀 확인을 하시고요. 또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뭐 상대편 실무자인지, 대표인지 이런 것들 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통역을 하면 되는 건지, 이제 가끔은 대화 앞에 이제 발언하는 부분은 이제 알아서 하실 건데 질의응답만 통역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확인하시면 좋고요. 상대방 통역사가 배석하는지 알 수 있으면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 통역사는 그 상대방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걸 통역을 하게 되겠고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맡고 있는 대표님 아니면 자기 회사 쪽 사람 것만 통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회의 진척 상황을 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회의일지라도 아마 지금까지 오갔던 이메일은 진행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가격을 협상하는 자리라든지 아니면 뭐 가격을 제안했는데 그쪽에서 뭐 새로운 역제안을 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좀 상황을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 통역하는 그 회의 자리에서 나 빼고 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서로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막 주어 빠지고 못 빠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통역사가 이해가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좀 상황을 파악하면 통역할 때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팅도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으면 좋아요. 테이블
트러블이 있는지 없는지, 화상회의인지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내부에서 통역을 이제 소화하실 때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해야 하시지만요. 만약에 통역을 의뢰하실 때에도 이러한 것들은 좀 파악을 해서 통역사에게 전달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투입되면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통역 서비스를 받고 싶다 하면 이런 것들 미리 잘 준비해서 주시면 통역 서비스가 더 좋아질 수 있겠죠. 또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뭐 노트, 펜, 뭐 이런 거 당연히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통역사들이 선호하는 거는 이렇게 스프링이 위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것은 빨리빨리 넘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이소에 가시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뒤가 좀 빳빳한 거, 왜냐면 가끔 테이블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딱 받치고 할 수 있게 준비를 하시면 좋고요. 약어등이 좀 많다. 우리 업계에서 쓰는 약어들이 많은데 내가 기억을 다 하기에 좀 버겁다. 그러면 저는 이게 큰 포스트잇에다 붙여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노트 테이킹을 하면서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몇 장을 넘겨도 계속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어가 있으면 이렇게 따로 조금 중요한 것들은 정리해 주시고요. 뭐 편안한 구도 또 당연하죠. 그리고 복장 단정한 거 중요하죠. 혹시 회사에서 가장 어린데 그래도 너가 영어 제일 잘하니까 통역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더 단정하게 입으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내가 무엇을 입고 어떻게 나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나에 대한 어떤 대우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단정하게 입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 화상회의라면 이어폰 꼭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끔씩 이제 그냥 하나 노트북 놓고 그 노트북 스피커 소리로 다 같이 듣고 이제 통역을 하자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플랜 B로 노트북에 이어폰을 꽂아서 하나 준비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컴폴이나 뭐 자바라 이런 거 스피커 소리가 이렇게 클리어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통역사는 들려야지 통역을 제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여분으로 이렇게 준비를 전 했으면 좋겠고 가장 좋은 건 그 배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노트북과 이어폰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집에서 재택으로 통역을 해야 된다. 대표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집에서 재택 통역한다 하면 미리 줌을 집에서 이렇게 켜보실 수가 있어요. 켜보시고 내 뒤에 배경에 뭐가 보이나 화상 화면도 미리 세팅을 좀 해놓고 또 아니면 뭐 내가 영어로 발표를 해야 된다. 회사 대표로. 이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줌에 보시면 그 녹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노트북에서 내가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화면에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녹화한 것을 보고 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내 조명이 너무 약하네 아니면 마이크가 좀 잘 안 들어가네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많이 질문받았던 것들 정리를 몇 가지를 해봤는데요. 1인칭으로 통역을 합니다. 그래서 화자와 동일하게 내가 이야기하듯이 1인칭으로 통역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내가 또 실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대표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유도리 있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화자는 미리 한 2, 3부 정도로 끊어서 이야기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게 좋고요. 너무 길어지면 이제 그 언어를 이해 못하는 사람의 청중이 굉장히 산만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못 알아듣는 얘기가 2, 3분이 나오는 거니까. 사실 2, 3분도 조금 길고요. 보통 1, 2분 정도로 부탁을 하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아주 짧게 막 문장 중간에서 막 끊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문장이 너무 짧으면 통역할 때 그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한 1, 2분 정도로 내용이 마무리가 되게 이제 얘기해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통역은 이제 화자가 끝나자마자 바로 나와야 된다. 그게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 사이인데 이제 여러분들은 계속 연습을 하셔서 회사 내에서는 프로 통역사가 되셔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것을 목표로 연습을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통역을 하는데 질문을 해도 괜찮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분은 당연히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연사가 뭐 1분, 2분, 3분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1, 2, 3분 그걸 다시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아까 앞에서 이러이러하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 내용 중에 이것을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콕 집어서 그 부분만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게 좀 더 전문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질문해도 괜찮지만
질문할 것이 뭔지 그 부분에 이렇게 저는 동그라미 표를 이렇게 해놔요. 노트 테이킹 하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고요. 또 화자가 강조하는 부분은 통역할 때도 좀 강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통역은 화자의 아바타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만약 화자가 얘기했으면 통역에서도 이렇게 강조하면서 같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가끔씩 통역하실 때 노트에 얼굴이 박혀 있어서 얼굴을 보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노트만 보면서 통역하는 것은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회의에서 통역사가 있나 없나 이제 좀 이렇게 그 인식되지 않은 만큼 물 흐르듯이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러면 1부 이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통역 종류, 통역 프로세스, 또 여러분들이 그 통역 역량, 영어 개선하실 수 있도록 각각 프로세스에서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그럼 거기 부족할 때 무엇을 채우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노트 테이킹 원리를 좀 알아보고 간단하게 실습을 했습니다. 또 통역을 준비할 때 유의점도 나눠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2부 넘어가기 전에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팅창을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듀얼 화면을 쓰고 있어서 제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채팅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딴짓하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그렇죠. 일반적인 회의 준비랑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인 회의 준비랑 비슷하고요. 그래서 외부 프리랜서 통역사를 쓸 때는 꼭 그 사람이 내부 직원인 것처럼 이렇게 자료를 좀 미리 챙겨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기 다른 영어 억양을 잘 들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스코틀랜드나 인도 영어의 경우 억양이 강해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저도 경험 너무 많고요. 여전히 지금도 뭐 미얀마 분이 이제 말씀하신데 저는 아직 영어를 말씀하시지 않고 본인의 언어로 말씀을 하시는 줄 한 적도 있어요. 이게 인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많이 노출이 되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맞닥뜨릴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인도 영상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거 찾아보면서 그 전에는 뭐 그전 2주, 3주 동안 계속 그것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보통 이 단어를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나 프랑스 사람들이나 이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그 자기만의 그 알파벳을 발음하는 방식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도 이제 유튜브가 요즘 정말 많이 있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영상을 찾으면서 좀 체크를 합니다. 근데 정말 쉽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억양이 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천천히 말씀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인도 영상 오늘은 못 가져왔는데요. 인도 영상 이제 2가지를 제가 보통 보여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말씀하시는 분이랑 역전이 인도 억양은 세지만 잘 끊어서 주어, 동사 이렇게 의미가 이제 끊기 때문에 잘 끊어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인도 영상 들으면 잘 들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이 조금 속도를 좀 워워하시고 이제 흥분 잘하시잖아요, 인도 분들은. 좀 천천히 좀 꼬박꼬박 얘기해달라 이렇게 하시면 일단 그 상황에서는 최선이고요. 그 상황이 닥치기 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빨리 이야기하는 화자, 만약에 동시 통역 세팅이 아니다. 내가 국제회의 세팅이라면 내 부스를 뛰쳐나와서 그 사람한테 천천히 말하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천천히 말하는 버튼이 있어요. 근데 그거 무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차로 할 때는 그냥 천천히 말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통역사는 약간 포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하기 전에 그 상대방과 좀 라포를 쌓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통역을 할 건데요. 이제 아무래도 뭐 화상으로 하니까 이제 소리가 좀 잘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너무 빨라지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언지를 좀 주시고 그런 통제를 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통역 세팅에서는 통역사가 자기가 통역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세팅으로 계속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러면 더 질문이 일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잠깐 5분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화장실 갔다 오셔야 되는 분, 커피 마셔야 되는 분 잠시 다녀오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통번역센터 사업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3시 8분이죠. 3시 12분까지 다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시 12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돌아오셔야 합니다. 3시 12분에. 네. 좋습니다.
조금 쉬셨을까요? 네, 그럼 번역에 대해서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번역, 잠시만요. 화면 공유 먼저 할게요. 네. 네, 이제 통역이나 이제 번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통계에서도 번역이 좀 통역보다 쉽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완전 반대. 그 의견에 정말 반대합니다. 그냥 실제로 해보면 번역은 더 제대로 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에 뭐 탈링이나 뭐 플래스유 이런 데 보면 뭐 전혀 통번역 대학원 나오지 않아도 뭐 번역사가 되는 법 뭐 이런 수업들도 많이 있고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진입장벽은 물론 낮지만 정말 잘한다고 하는 번역사는 손꼽혀요. 뭐 통계 나왔다고 해서 번역을 꼭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글 실력, 작가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언어를 풀어가는 능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번역이 여러분들이 이제 번역을 하시면서 아마 어렵다고 느끼신 적 많을 텐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번역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번역 에이전시도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제 막 수백 명의 이제 번역사들이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이제 어떤 소득을 보면 이제 어느 번역 에이전시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탑 번역사가 평균보다 소득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영어, 한국어 전달도 자유로운데 플러스 글을 풀어나가는 어떤 작가적인 능력까지 있다면 그 사람은 탑 번역가가 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그런 능력이 있나? 그러면 뭐 전향을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통역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트업에서 번역이 필요한 문서나 상황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부에서 소화를 하고 또 어디까지 의뢰를 할지 좀 전략적으로 잘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케팅용 브로셔나 이제 웹사이트, 뭐 법률 문서 계약서 이런 것들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이것이 어떻게 번역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임팩트, 세일즈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전문 번역사에 맡기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이메일이나 내부용 회의록까지 사실 다 번역을 맡기려면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부에서 어느 정도 바로바로 소화를 좀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스타트업 보면은 굉장히 영어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용 브로셔도 분명히 번역할 수 있는 역량이 돼요. 하지만 그럴 때는 효율을 한번 좀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전문 번역사가 하루에 한 8페이지 정도 번역을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할 때, 물론 난이도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한 페이지라고 한다면 600자, 한국어 기준으로, 영어 기준으로 200단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요. 내가 이게 한 페이지당 비용을 곱해보고 내가 이 시간에 다른 일, 뭐 영업을 하고 투자자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할까? 이것을 조금 따져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표현 사전, 네, 그것도 이제 이메일 번역하시거나 이제 회의록 번역하실 때는 이제 자연스러운 표현이 많이 있어서 참고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적인 번역이라고 했을 때 저는 애초부터 영어로 또는 애초부터 우리말로 쓰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읽히는 번역인 것 같습니다. 아마 번역된 서적 읽어보셨을 때 어떤 거는 그 번역 때문에 계속 이렇게 몰입되는데 방해되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번역은 이제 자연스럽게 읽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통번역사들이 이제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비언어라고 하는데요. 내가 비언어로 번역했을 때 이제 그 원문이 아닌 그 번역된 것만 읽고 감수하는 원어민 감수를 맡기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내가 전문 번역사로서 원문에 정말 충실하게 번역을 했지만 우리는 번역사는 그래도 원문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정말 진실되게 번역을 제대로 했을 때 이렇게 번역을 했을 때 그게 과연 외국인들이 원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읽었을 때 자연스러운지 어디에서 막히는 건지 한 번 더 걸러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에디터에게 제가 되게 오랫동안 같이 일하고 있는 에디터가 있는데 에디터랑 같이 작업을 합니다.
자, 번역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이제 이메일 번역 정도는 이제 요즘 구글 번역이 한 6, 7년 사이에 이제 저도 이제 활용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구글 번역을 한번 돌리신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대로 놔두시면 안 돼요. 구글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이 꼭 포스트 에디팅을 해줘야 해요. 그래서 문장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 사람의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글 번역이 거기까지는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것까지 사람의 마음을 거기까지는 간파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한 것들, 이메일 뭐 이런 것들 구글로 많이 돌리시는데 하고서 꼭 사람이 개입을 해서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 역으로 번역된 거를 다시 거꾸로 넣어보면 또 약간 퀄리티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한국어를 넣었을 때 영어가 나왔죠? 그 영어를 다시 영어에 넣었을 때 한국어가 내가 말한 이 기대한 대로 나오는지 원문이랑 똑같이 나오는지 그게 백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이 꼭 포스트 에디팅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오늘 번역 세션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번역하다 막힐 때 좀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좀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막힐 때 패러프레이즈 하는 거, 품사를 뒤집는 거, 또 자연스러운 표현 수집하는 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러프레이즈는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리가 후덜거린다, 떨린다, 고전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 패러프레이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문을 좀 볼게요. 수입이 줄면서 중상층의 기반이 약해졌다. 신용카드 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물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네, 이 문장 중에서 첫 번째 거 저희가 다 같이 할 건데요. 첫 번째 거 수입이 줄면서 중산층의 기반이 약해졌다. 제가 30초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자, 30초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어는 옆에 좀 찾아 놓았습니다. 수입이 줄면서 중산층의 기반이 약해졌다. 이게 한번 해보고 또 그 해석을 듣는 거가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입이 줄면서 중산층의 기반이 약해졌다. 자, 수입이 줄면서 중산층의 기반이 약해졌다.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제 30초가 너무 짧죠? 네, 직역을 하면 뭐 as income declines, the foundation of the middle class weaken. 이렇게 해도 뭐 문법자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걸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제 함께 고민하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1대1 치환이 아니라 메시지에 집중하셔야 된다고. 그것은 통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인은 뭘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앞에 굉장히 대답을 잘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네, 수입이 줄었다는 것. 그럼 결과는 뭘까요? 그렇죠. 중산층의 기반이 약화되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앞에 있는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한번 그 문장, 영어 문장 주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한국어에서 이렇게 주어 서술어 구조로 되어 있는 거는 형용사, 명사 구조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수입이 줄었다는 것을 땡땡땡한 수입으로 바꾼다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줄어든 수입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declined income 그 뒤에 있는 내용은 the foundation of middle class. 그럼 이것을 한 문장을 넣고 싶을 때 어떠한 동사를 쓰면 이 원래 말하고자 했던 의도가 하나의 어떤 영어 문장으로 정리가 될까요? decline income, 땡땡땡, the foundation of middle class. 뭔가 앞에 있는 게 뒤에 것을 약화시켰다. 이런 한생김님, 네. 좋습니다. weakened, 뭐 undermines 이런 동사 다 좋습니다. 제가 예문에 undermine 썼지만 사실 제 노트에는 weakens 돼 있거든요. decline income weakens the foundation of the middle class.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신용카드 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것들 방지하려고 여러분 핀테크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죠? 자, 이 문장도 보니까 뭐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앞에 함철영님께서도 답을 써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내부자신가요? 네. 네. 원인은 뭘까요? 네. 신용카드 사기. 그렇죠? 뭐 결과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다. 그렇죠? 그러면 피해 사례가 속출하다를 패러프레이즈를 하면 답이 먼저 나와버렸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 서술어를 형용사 명사로 바꿀 수가 있다고 했어요. 의미상 속출하는 피해 사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앞에 어떤 단락단락 메시지만 번역을 하면 credit card scams 그리고 a growing number of fraud. 동사가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credit card scams, a growing number of fraud.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이번에도 함초영님께서 나눠주실까요? 김 선생님. 네. credit card scams가 뒤에 있는 것을 일어나게 했다니까 뭐 are giving rise to a growing number of fraud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이제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되게 농축된 단어들이 많아요. 피해, 사례, 배후, 조직. 그런데 영어로 번역하실 때 꼭 네, 함초영님께서도 네. 꼭 그 명사로 우리나라 말에서 이제 명사로 쓰여졌다고 해서 영어도 명사로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어색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피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전 찾아보시면 damage cases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글에서 damage cases를 이렇게 따옴표 2개를 넣고 검색을 해보면 용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 그것도 추천합니다. 이제 구글에서 이제 내가 번역을 하다가 이렇게 쓴 용례가 있나 찾아보실 때 따옴표를 앞뒤에 놓고 뭐 damage cases 이렇게 따옴표 놓고 이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저는 가끔씩 약간 그렇게 따옴표 damage cases 따옴표 닫고 뉴욕타임스.com 하면은 그 기사에서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나 이렇게 쫙 떠요. 이게 많으면 괜찮군, 자연스럽군 이렇게 하고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별로 없으면 약간 콩글리시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하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피해 사례를 한번 돌려서 패러프레이즈를 해서 만약에 신용카드 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는 fraud로, 만약에 경기 침체 피해 사례는 victims of depressed economy 이렇게 좀 더 핵심 단어로 그 내용을 번역을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건의 배후 조직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힌트는 네, 작은 의미 단위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배후 조직, 배후에 있는 조직이구나. 그래서 the organization behind the incident. 그래서 다시 말해서 통역 번역을 잘하려면 또 나아가서 영어를 좀 더 자연스럽게 내가 좀 버겁지 않고 편하게 잘하려면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것, paraphrase 하는 것, 내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 잘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말을 하고 싶을 때 내가 그 말이 바로 영어가 그게 안 떠오르면 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메시지만 생각해서 다르게 속으로 패러프레이즈하고 그것을 영어로 뱉는 것. 그게 좀 더 빠르게 된다면 말을 좀 더 자연스럽게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자, 문장이 좀 길고 복잡해졌습니다. 이 문장도 살펴보니까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답을 또 써놨네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렇죠?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했지만 제가 분석할 때는 경쟁 심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아마 직역을 했다면 due to climate change, the competition among countries and regions in search of water will become intense.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어요. 이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문맥에 따라서 이제 영어만 쫙 읽어봤을 때 이게 호흡이 너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바꿔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인과관계였잖아요. 원인과 결과이니까 그 주어를 아예 기후 변화로 가져와 버리는 것. 그러니까 경쟁이 원문에서는 주어지만 기후 변화를 이제 사실 내용을 생각했을 때는 기후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 기후 변화를 주어로 가져와 봐야지 생각을 하고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Climate change 그리고 competition to secure water among countries and regions. 여기서는 verb를 뭐를 쓰면 좋을까요? 동사를. Climate change, competition to secure water among countries and regions. 제가 눈이 이쪽으로 돌아갈 때는 채팅창을 보는 거예요. 네. 뭔가 심화시키다, 악화시키다, 강화시키다 이런 동사가 들어오면 좋겠죠. 그래서 accelerate, intensify 이런 동사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limate change accelerates the competition to secure water.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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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같은 문장을 내가
이렇게 바꿔볼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렇게 원문이 쓰였지만 사실 이게 원인과 결과니까 이게 주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관점을 바꿔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번역이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말할 때도 좋아질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세트를 조금 볼게요. 네, worsen. 네, 적어주셨는데요. 왠지 이분은 내부자인 것 같아요. 너무 잘하세요. worsen. 전망하다 어떻게 표현했는데 뭐 project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면 forecast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뭐를 전망한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톰 크루즈가 방한해서 영화를 홍보했다. 네, 얼마 전 톰 크루즈 기사가 나왔었죠. 이거 이렇게 띵띵 부어서. 네, 보톡스가 좀 잘못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연구원들이 북극으로 가서 북극곰의 생태를 조사했다. 주어 서술어가 한 문장 안에 있는 좀 복잡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시간 잠깐 20초 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 한번 번역을 해보십시다. 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톰 크루즈가 방한해서 영화를 홍보했다. 이거는 아까 저희가 앞에서 연습한 것처럼 원인과 결과는 아니죠. 그래서 잘 보시면 뒤에 영어 홍보했다. 그러니까 뒤에 주어 서술어는 그 앞에 문장의 어떤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톰 크루즈가 방한을 했는데 그 목적이 영화를 홍보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까지 문장에 대해서 분석이 끝나면 번역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Tom Cruise came to Korea to promote his movie. 그렇죠? 굉장히 쉬워집니다. 두 번째 예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도 뒤가 앞에 내용의 목적이죠. 그래서 북극곰 생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북극으로 간 거죠. 그래서 저희 밑에 researchers went to the Arctic, study the ecology of polar bears. 네, Tom promoted his movie in Korea. 네, 좋습니다. 여기에도 그럼 to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문장이 길어졌을 때는 빨리 이 내용이 결국 뭔지 메시지를 간파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액티브 리스닝 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문장이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 메시지가 뭐지? 약간 겉에 표현된 어떤 그 겹을 뚫고 그 안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좀 빨리빨리 이해하는 게 통역에도 도움이 되고 번역에도 도움이 됩니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라면의 과도한 섭취는 질병 위험률을 높이므로 라면을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 문장에서 결론은 뭐죠? 라면을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유의하자. 보시면 이건 한 가지 방식입니다. Since eating too many instant noodles can increase the risk of diseases, one shouldn't eat too many instant noodles. 조금 호흡이 길죠, 느낌이. 그래서 한번 다시 꼬아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많이 먹지 말란 건 어떻게 패러프레이즈를 할 수 있냐면 적당히 먹어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one should consume them in moderation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같은 귤을 이렇게도 보고 또 이렇게 잘라서 저렇게도 보고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또 한번 바꿀 수가 있어요. 라면의 과도한 섭취가 질병 위험률을 높이는 원인과 결과니까 문장을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excessive consumption of instant noodles can raise the risk of diseases. 점 찍고 therefore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번역의 접근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것만 읽어봤을 때 아마 이렇게 문장을 제가 만약에 쪼개기로 결정을 했을 때는 앞에서 문장들이 좀 다 호흡이 길었다면 이게 좀 늘어지는 느낌이 있다. 여기는 좀 짧게 가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 놓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통역할 때는 좀 더 짧게 치고 가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읽어봤을 때 문맥에 맞게 상황에 맞게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패러프라이즈를 해봤는데 이번엔 품사 뒤집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기 위해서 국문의 품사를 뒤집어서 영어로 번역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한번 예를 볼게요. 그 회사는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셰익스피어 탄생 450주년을 맞아 축제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들은 정부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 제가 30초 드릴게요.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문장 한번 번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한번 고민해 본 다음에 들으면 좀 더 잘 이해가 되거든요. 네, 채팅창에 It advised not to consume ramen excessively as it may cause some health issues.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에는 그 번역한 사람의 어떤 해석한 어떤 마인드,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설마 중에 한 명이 계속 수업 혼자 듣는 건 아니죠? The sales of the company is declined. 좋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회사는 무엇이 감소하고 있는 거죠? 매출이, 그죠? 회사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company's sales are declining.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문장 안에 그 회사는 뭐뭐 하고 있다 안에 매출이 감소한다는 약간 주어 서술어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형용사 명사로 아까 바꿔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falling sales, 그러니까 감소하는 매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럼 the company falling sales, 그걸 어떤 동사로 연결을 해주면 좋을까요? The company falling sales.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The company is experiencing falling sales.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 요리조리 뒤집으면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분석해보고 하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셰익스피어 탄생 450주년을 맞아 축제가 이어지고 있다. 원인과 결과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에요. 뒤에 있는 주어 서술어가 앞에 있는 거의 목적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그 빨간 부분을 형용사 명사 구조로 바꾸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 네, 현진호님께서 faces도 좋습니다. 네. 자, 많은 축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Many festivals are held to celebrate Shakespeare's 450th birthday.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자, 네, 현재 축제가 있는 거죠. 축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ere are many festivals celebrating the 450th birthday of Shakespeare.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어지고 있다를 난 살리고 싶다. 그러면 there are many festivals one after another celebrating the 450th birthday of Shakespeare.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번역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요. 하나의 정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한국인들은 정부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 원문이 좀 이상하죠. 근데 통번역할 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원문이 완벽하면 좋겠지만 이제 원문이 조금 어색할 때가 있어요. 그럼 결국 그 껍데기를 깨고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뭔가 이제 저희는 이제 약간 뭐 이상하게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된다. 이게 통역사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네, 한국인은 뭐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 아니면 한국인들은 정부를 점점 덜 신뢰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번역을 하면 Koreans' faith in their government is weakening.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주어를 아예 한국인으로 가서 Koreans are less confident in their government.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번역사가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했고 어떻게 분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이게 글을 쭉 이제 영어로 번역된 걸 보았을 때 뭔가 좀 Koreans 위주로 내용이 이제 흘러가고 있으면 뭐 Koreans are less confident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The Koreans are showing less confidence in their government.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를 형용사 명사 형태로 뭐 가서 less confidence 이렇게 간 다음에 아 그럼 이거 어떻게 연결할까? 아 showing less confidence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품사 뒤집기를 이제 두 번째 세트를 해볼게요. 이제 사람 주어랑 무생물 주어를 좀 자유롭게 바꾸는 연습을 할 거예요. 이제 문장에서, 영어 문장에서 특히 꼭 사람을 주어로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첫 번째 한국어는 그가 실직을 하자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졌다. 운동을 적당히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새로운 시스템 덕분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자, 제가 20초 드릴게요. 그가 실직을 하자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졌다. 한번 번역을 해봅시다. 네. 자, 봐볼까요? 네, 그가 실직을 하자 가족의 경계가 어려워졌다. 그가 실직을 하자를 주어로 한번 이제 원래 직역을 한다면 he lost his job and his family suffered financially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그가 실직을 하자를 주어로 잡을 수가 있대요. 그럼 이것을 아까 주어 서술의 형태는 형용사 명사 형태로도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가 실직을 하자는 어떻게 명사 형태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의 실직, 그렇죠? 그러면 his job loss 하고도 동사가 들어가고 his family to suffer financially. 여기 가려서 안 보이네요. 자, 동사가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brought. 네, brought 괜찮을 것 같고요. 자, caused. 뭔가 앞에 있는 게 뒤에 걸 야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His job loss brought his family to suffer financially, caused his family to suffer financially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을 적당히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왜 우리 그 수학 문제집 풀면 그 이론 내용에서 문제가 나오면 좀 그 문제집 안에서 풀 때는 감이 오죠. 지금 이 문장도 왠지 여러분 감이 오셨을 것 같아요. 주어를 무생물로 갑시다. 빨간 부분을 주어로 한다면 지금 주어 사술어인데 이것을 형용사 명사 형태로 만든다면 뭐가 될까요? 적당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moderate exercise enhances our health, moderate exercise good for our health 이렇게 번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감이 오실 거예요. 같은 내용이라서 새로운 시스템 덕분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뭐가 뭐를 하게 하는 거죠? 새로운 시스템이 시간을 절약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럼 새로운 시스템을 주어로 간다면 The new system helps saving time.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생물 주어 문장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동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동사들은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번역할 때뿐만 아니라 통역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한 번 이상은 이 개념들을 꼭 통역하실 때 쓰게 됩니다. 자, The new system allows, the new system enables, 뭔가 뭐를 가능하게 하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통역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taking a nap improves, 뭐 contributes to, promotes, boosts, strengthens, encourages 이것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뭔가를 가능하게 하고 장려하고 이것도 통역할 때 꼭 한 번은 쓰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좀 머릿속에 이 개념은 이렇게 번역한다. 이 개념은 이렇게 통역할 수 있다. 좀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통역할 때 좀 덜 막힙니다. 그리고 high energy prices undermine, prevent, weaken, hamper, hurt, harm. 아까 어떤 다른 분께서 아까 weaken 말씀하셨죠? undermine, prevent, weaken, hamper, hurt, harm. 다 어떤 같은 문둥거리의 어떤 개념을 표현하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onserving environment requires calls for 아니면 requires 아니면 calls for 아니면 involves 이거 슬래시가 빠졌는데 new ways to build balanced demand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를 문장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번역하러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어떤 동사가 그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지만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부의 새로운 규제로 핀테크 산업이 위태롭다.
이러면 절대 안 되겠죠. 네, 핀테크 산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어떤 동사를 이 페이지에서 쓸 수가 있을까요? weaken, 뭐 undermine, 뭐 hamper, hurt, harm 다 쓸 수 있습니다. 네, 이유정님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번 투자건 덕분에 해외 판로가 열릴 것 같다. 여기서는 어떤 동사를 여기서 통역할 때 가져와서 쓸 수가 있을까요? 이번 투자건 덕분에 해외 판로가 열릴 것 같다. 네, 이유정님 enables 좋습니다. allows, enables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마케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땡땡땡의 투자가 추가로 필요하다. 어떤 동사를 쓰면 좋을까요? 네, requires, calls for, 뭐 involves 뭐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requires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채리님, 이유정님,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누구누구가 조인하면서 B2G 채널이 탄력을 받을 것 같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어떤 동사를 쓰면 좋을까요? 그렇죠. boost, promote 이렇게 쓰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 무생물 주어 문장에서 자주 쓰이는 동사는 정말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세 번째 품사 뒤집기입니다. 네, 정부는 물가를 잡는 데 성공했다. 또 자유시장 체제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하셨으니까 10초 드릴게요. 번역을 한번 종이에다 한번 해보세요. 정부는 물가를 잡는데 성공했다. 자. 네. 주어는 뭐죠? 정부죠. 목적어는 물가예요. 그런데 이제 동사를 보니까 잡다도 있고 성공하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부사로 바꿔주시면 조금 편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잡다랑 성공했다 둘 중에 성공했다를 부사로 잡으면 좀 더 쉽겠죠.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the government successfully curbed prices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품사 뒤집기까지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그 1시간의 그 번역을 다루는 그 세션 동안에 여러분의 통번역 역량을 어떻게 하면 가장 최대치로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해봤을 때 저는 이제 스킬을 몇 가지 가르치는 것보다는 어떤 문장을 보는 힘, 관점의 전환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일할 때 어떤 그 주어진 문장을 한국어든 영어든 새롭게 이제 바라보실 수가 있으면 이제 스스로 연습하고 판단하고 실력을 연습을 통해서 계속 키워나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뭐 자연스러운 통번역에 도움이 될 만한 팁 몇 가지 나누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한 문장이 더 있었네요. 네, 여기까지 합시다. 네, 자유시장 체제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 생길 수밖에 없다는 뭐 has no choice but to, will arise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실 텐데요. 자, the polarization of wealth will exist in a free market system. The polarization of wealth has no choice but to rise in a free market system.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돌려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inevitably라는 부사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실 수가 있죠. The polarization of wealth will inevitably arise in a free market system. 이렇게 돌려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문장은 제가 좀 어려워서 빼려고 하다가 다시 넣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자연스러운 표현을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예시를 보여드리고 이제 Q&A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을 수집하실 때 저는 주로 수집하는 표현들이 그러니까 두리뭉실한 한국어를 영어로 좀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한 것들을 들으면 적어 놓아요. 또 연결어를 자연스럽게 활용한 예시가 있는지 또 콜로케이션이라고 해서 연어 이 단어에는 이런 형용사가 잘 어울리구나 이런 부사가 잘 어울리구나 이런 것들 수집을 하는데요. 되게 너덜너덜한 수첩이 있어요.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건데요. 굉장히 조그매요. 손바닥보다.
이렇게 제가 뭐 영화를 보거나 넷플릭스 뭐 인터뷰를 듣거나 뭐 최근에 오징어 게임 뭐 인터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듣다가 아, 이거 진짜 기발한 영어 표현이다 하는 것들 진짜 제 입에서 바로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경우는 들릴 때 그냥 바로바로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fertile brain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터뷰에서 들었던 거예요. 이번에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뭐 주목받지 못한 영웅들, 뭐 unsung heroes. 배터리에 대한 패러다임을 새롭게 생각한다. 제가 배터리 통역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럴 때는 reimagine을 하면 딱 깔끔하게 앞에 있는 그 긴 한국어를 딱 표현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적어놨다가 입에 붙여넣어서 그런 통역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써먹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시거나 통역을 하실 때 이제 연결어를 잘 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국문에 없더라도 영어로 넣는 게 자연스럽다면 넣는 게 낫습니다. 특히 빨간 표시를 한 뭐 in addition, moreover, further, furthermore, in conclusion 이런 거는 이제 원문에 한국어에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딱 얘기하면 서로 마음이 통하니까. 그런데 영어로만 딱 그 번역한 거 읽어봤을 때는 그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매끄러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트랜지션 주의해서 글을 읽으시고 또 넣어주시면 좋고요. 제가 공부하는 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몇 가지를 이제 좀 추려왔는데요. All Ears English는 팟캐스트랑 뭐 Wow in the World, This Morning, Skim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All Ears English는 이제 미국에 있는 두 여자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팟캐스트인데 굉장히 하이 텐션하고 재밌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모토는 Connection, not Perfection이에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이렇게 완벽하게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모토는 커넥션이다. 영어는 커넥션을 위한 거니까 이제 퍼펙트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커넥션을 하기 위한 거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말을 하자 하는데 이 에피소드가 벌써 1607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최근 에피소드를 이제 캡처를 해왔는데, 뭐, how to start your answer with confidence and personality in English. 우리가 영어를 할 때 나의 그 개성이나 어떤 그 자신감이 사실 영어로 말할 때는 좀 위축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거 에피소드가 정리되어 있고, 제가 빨간 표시한 거는 꼭 들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표시한 거예요. How to take control in an English conversation. 그리고 뭐 how to paraphrase 여기도 있죠. How to paraphrase in English like a native speaker. 이 All Ears English 팟캐스트는 무료니까 꼭 활용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Wow in the World 썼는데 이건 어린이 과학 프로인데요. 이것도 역시 굉장히 하이 텐션하고 재밌어요. 그런데 좋은 점은 사실 우리가 어른이 돼서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쓰는 용어들을 많이 알게 되지만 이제 어떤 자연스러운 표현들은 좀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미드를 보면 또 미드는 또 너무 또 이디엄이 너무 빠르게 나오고 그럴 때 저는 이 어린이 팟캐스트 좋아요. 애들이 있으면 애들이랑 같이 들으면서 나는 영어 공부를 하면서 듣는 거죠. 저는 강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This Morning과 Skim이 있었는데요. This Morning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TBS EFM인데요. 그 우리나라 뉴스를 영어로 들을 수 있어서 좀 도움이 되고요. Skim은 해외 뉴스를 영어로 들을 수 있는데 둘 다 약간 요약 버전이라서 짧은 시간에 듣기 좋다는 것.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Grammarly.com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쓰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게 무료 버전도 있고 유료 버전도 있는데 이제 외국인 대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게 아마 1년에 140불 정도 될 거예요. 만약 유료 버전을 한다면. 근데 무료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유료 결제하시면 되고 그냥 무료로 쓰세요. 그래서 이제 화면이 보이실란가 모르겠지만 이제 오탈자 네, 문법 오류 이런 거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그런데 가끔 얘가 이제 수동태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수동태는 다 빨간 밑줄 하는데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써야 될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00%다 따라 하시지 마시고 이제 이게 좀 나는 이게 수동태로 쓴 이유가 있다. 그런데 얘가 빨간 줄을 밑줄 그었더라도 그런 건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이 Grammarly.com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이메일 또 회사 SNS,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얘가 다 그 스펠링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로 뭐 이메일을 보내신다 할 때 Grammarly가 컴퓨터에 다운받아져 있다면 그 워드랑 지메일 이런 데서 다 작동을 합니다.
무료도 작동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 대학생들도 이메일 쓸 때 굉장히 오타 많이 나니까 이걸 한번 이제 저절로 밑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잡아줘요. 그래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타가 있으면 좀 아무래도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게 좀 떨어지니까요. 자, 이거는 옥스퍼드 콜로케이션 딕셔너리인데요.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사이트가 옥스퍼드 콜로케이션 딕셔너리 이렇게 치시면 나와요. 제가 이걸 채팅창에 카피를 해볼까요? 전 이거 하루에 한 번 이상 씁니다. 그래서 이제 regulation이란 단어를 제가 예로 갖고 왔는데 이거에 어울리는 동사는 뭔지 여기에 어울리는 전치사, 한국 사람들에게 전치사가 가장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왜냐면 우리 언어에 없는 거라서. 그리고 여기에 어울리는 뭐 형용사는 뭔지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기 쉽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로케이션 딕셔너리는 저는 강추하고요. 저는 이걸 독번 사이전으로 이제 사서 갖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무료로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퀴즈넷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아까 이렇게 종이로 써서 이제 공부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 수첩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퀴즐렛이라고 아마 혹시 어린이들이 이제 영어 학원을 다니는 어린이 자녀가 있으시면 이 퀴즐렛 사이트 아실 텐데 이제 단어를 이제 제가 단어장을 만들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그때 인터뷰를 듣고 아시아인을 향한 인종차별 이런 걸 들었나 봐요. 그러면 제가 이게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인을 향한 인종차별 쓰고 이쪽에는 뭐 racism directed at Asians. 저는 그 directed at이란 표현이 너무 좋아서 적어놨던 건데 그런 식으로 쫙 적어놓고 저는 자기 전에 앱을 한 번씩 돌려봐요. 얘가 플래시카드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입에 붙인 거는 왼쪽, 뭐 오른쪽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퀴즐렛 저는 이것도 추천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통번역 역량 강화 세미나를 했는데요. 2시간 동안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게 슬라이드가 안 바뀌었네요. 괜찮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조금 남았는데요. 이제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센터 관련해서 질문 답변하실 거 있을까요? 다 들었어요. 네. 그럼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러면 아마, 네. 센터는 웹사이트로만 사용 가능한가요? 상담 어떻게 받나요? 네, 그럼 제가 담당자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리 들리시나요? 네. 저는 통번역센터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 변재희라고 합니다. 지금 아마 처음에 설명 받으신 것처럼 핀테크 센터 웹사이트로 먼저 들어오신 다음에 통번역센터로 연결돼서 회원가입을 하실 텐데요. 일단 번역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의뢰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훨씬 편리하시고요. 통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보가 좀 수집이 필요한 게 있어서 최소한 일주일 전에 연락을 따로 주시면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 사이트에 다양한 정보를 체크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사실 거기에 간단한 메시지 기능도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원하시는 거 작성하시면 이용이 편리하실 겁니다. 번역 자료도 그 웹사이트에 그 파일 그냥 드래그 앤 드랍 할 수 있게 란이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네. 한번 들어오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그 사전 질문 받았던 것 중에서 용어 정리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분이 있어서 그거 엑셀만 살짝 보여드리고 이제 질문이 더 추가적으로 없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화면 잠시 공유를 바꿀게요. 자. 네, 화면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이제 그 질문 중에서 이제 뭐 블록체인, NFT 이런 것들을 주로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NFT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용어들이 좀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그 기업에서 특히 핀테크는 전문적인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용어를 조금씩 쌓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원문과 또 그것을 이제 영어로 쓰여진 그 영어 원어민이 쓴 뭐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호주나 영국 이쪽에서 쓴 약간 좀 비교, 대비할 수 있는 그 대조할 수 있는 그런 원문들을 많이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통역할 때마다 그 주제별로 계속 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왼쪽에 한국어, 그 다음에 영어,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정리를 해놓아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번역을 누구한테 맡긴다거나 할 때는 요거를 싹 넘길 수가 있겠죠. 그럼 번역사 그걸 참고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내부에서 또 번역하거나 통역하실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새로운 영어 잘하는 직원이 뽑았는데 우리 부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하면 이걸 넘겨서 한번 공부해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엑셀로 좀 정리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자기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 분야의 어떤 용어들은 결국에는 그 직원분들이 제일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제가 800 몇 개였나? 900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 이제 통번역 강좌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 꼭 연습해 보시고요. 또 자가 진단 하는 거 꼭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올해 안에 한 단계 도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연습하다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연락 주시고요. 모두 2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